제가 철학을 전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보통 두 가지의 반응을 보입니다. 우선 첫 번째 반응은 나 점 좀 봐줘 라는 반응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반응은 나도 철학 공부해야 되는데 어디 괜찮은 입문서 없을까? 라는 반응이죠. 물론 이미 시중에 잘 나온 입문서는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철학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그리고 철학에 대해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지에 따라 그 답변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여러 종류의 입문서 중 특정 철학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입문서 3권을 준비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책은 서울대 가지 않아도 들을 수 있는 명강의 시리즈, 즉 서가 명강 시리즈의 5번째 책인 왜 칸트인가? 라는 책입니다. 칸트라는 인물에게는 이 책의 부제인 인류 정신사를 완전히 뒤바꾼 코페르니쿠스적 전회라는 말이 결코 어색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서양 철학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인물이 바로 이 칸트이기 때문인데요. 이 책은 그 칸트의 저작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3대 비판서를 모두 다루고 있습니다. 3대 비판서란 순수이성 비판, 실천이성 비판, 판단력 비판이라고 불리는 3권의 책을 말하는데요. 칸트의 철학은 이 3권의 비판서를 기본 골격으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칸트는 첫 번째 비판서인 순수이성 비판을 통해서 이론이성을 해부하며 인식의 문제를 규명하고요. 두 번째 비판서인 실천이성 비판을 통해서는 실천이성을 논하며 윤리적 문제를 규명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비판서인 판단력 비판을 통해서는 반성적인 판단력이 요구되는 심리적 체험의 세계와 생명체의 세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책들은 이후 인식론, 형이상학, 윤리학, 미학 등 다양한 철학의 분과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왜 칸트인가는 총 4부로 나뉘어 이 3권의 책을 다루고 있습니다. 1부에서는 첫 번째 비판서인 순수이성 비판이 주를 이루고 있고요. 2부에서는 두 번째 비판서인 실천이성 비판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3부와 4부에서는 판단력 비판을 절반으로 나누어 심리적 체험의 세계와 생명체의 세계를 다루고 있죠. 칸트의 철학은 워낙 난해하고 어렵기로 유명합니다. 그런 어렵고 난해한 이론을 다루고 있다 보니 이 책도 마냥 쉽다고만은 이야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도표와 비유 등을 통해서 최대한 그 이론을 알기 쉽게 이야기하고 있다는데 이 책에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소개드릴 철학 입문서는 바로 이 책입니다. 플라톤 국가 강의라는 책이죠. 서양 철학사에서 중요한 인물을 꼽으라면 아마 셀 수 없이 많은 이름들이 언급될 겁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사람을 딱 한 사람만 꼽으라는 질문을 받게 된다면 아마 둘 중에 한 명이 주로 꼽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칸트가 그 첫 번째 인물이고요. 국가라는 책의 저자인 플라톤이 두 번째일 겁니다. 20세기의 철학자인 화이트헤드는 서양 철학은 플라톤 철학의 주석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플라톤의 철학이 서양 사상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했다고 할 수 있죠. 플라톤은 대략 30권에서 40권 정도의 책을 남긴 것으로 알려집니다. 그리고 약 13편 정도의 편지를 남겼죠.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인 1997년 존 쿠퍼라는 사람은 플라톤의 저작을 모두 모아서 한 권의 책으로 만들 구상을 했는데요. 책을 다 만들고 보니 인덱스를 포함해서 1800쪽이 넘는 책이 완성됐다고 합니다. 너무나 두꺼운 탓에 일반 종이는 쓰지도 못했고 성경에 쓰이는 아주 얇은 종이가 사용됐다고 하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플라톤은 30권 혹은 40권가량의 책을 썼습니다. 그 중에서도 국가는 플라톤의 철학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철학서로 손꼽히는데요. 이 책의 핵심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나만 행복하게 살기 위해 부정의한 삶을 산다고 해서 내가 행복해지지는 않는다. 개인과 국가 모두가 정의로울 때, 즉 개인과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바를 마땅히 행하고 있을 때, 그때야말로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 이를 위해 누군가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의지하며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한다. 듣기에는 쉽지만 이 책은 굉장히 두껍고 많은 분량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제가 소개해드릴 이 책, 플라톤 국가 강의의 장점은 단순히 국가라는 책의 내용을 꼭꼭 씹어 먹여주는 것이 아니라 총 1권부터 10권까지의 내용을 차례대로 살펴보며 그 속에 담긴 함의와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본다는 데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철학 체계 형식과 달리 플라톤의 국가는 이야기의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그의 스승인 소크라테스인데요. 때문에 플라톤이 그 이야기 속에 꼭꼭 숨겨둔 의미를 찾아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플라톤의 철학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읽는 것에 불과했다라고 밖에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은 국가라는 책의 두께에 겁먹거나 플라톤의 사상에 입문하기를 주저했던 많은 분들께 좋은 길잡이가 될 만한 책이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세 번째 추천책은 박찬국 교수님의 삶은 왜 짐이 되었는가입니다. 사실 이 책은 제가 라이브나 다른 영상을 통해서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 책에서 설명되고 있는 20세기 철학자 하이데거는 실존주의 철학의 대표 주자이자 20세기 독일 철학을 대표하는 인물로 손꼽히는 인물입니다. 그의 대표작인 존재와 시간은 실존주의 철학 혹은 20세기 독일의 철학을 이해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읽어야 할 명조로 손꼽히는데요. 문제가 하나 있다면 이 책이 정말 너무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얼마나 어렵냐면 독일어로 쓰여진 이 책에 대해 독일 사람들은 도대체 이 책이 언제 독일어로 번역되냐고 우스갯소리를 하기도 하고요. 예전에 서울대학교에서 학부생이라면 반드시 읽어야 할 100대 명저를 선정했는데 거기에서도 빠질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면 너무 어려워서 말이죠. 정말 너무 어렵습니다. 얼마나 어렵냐면 저도 학부 때 하이데거와 관련된 수업을 들은 경험이 있는데요. 존재니 현존재니 매 수업마다 정말 정신없이 이야기가 쏟아지고 저는 그걸 받아들이지 못했던 기억만 납니다. 삶은 왜 짐이 되었는가 라는 책은 서울대학교 박찬국 교수님이 쓰신 책입니다. 직접 학부에서 진행하신 하이데거와 관련된 강의를 읽기 좋게 다시 정리한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본 입문서 중에 하이데거의 철학을 가장 쉽고 명쾌하게 설명해 놓은 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책은 총 10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지에 관한 하이데거의 정의를 시작으로 현대에 관한 존재론적 접근 및 인간 본성에 관한 고찰, 우리가 지금 당면한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의 진정한 존재 경험이란 무엇인지에 관한 내용 등이 담겨 있죠. 하이데거는 우리가 세상에 내던져진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계 속에서 경의, 감탄, 죽음에 대한 불안 등을 경험하게 되고요. 우리는 마침내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아나가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사실 하이데거의 철학을 이 짧은 영상 그리고 이 짧은 설명만으로 이해시켜 드리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이데거의 철학에 관심이 생기신 분들이라면 이 링크 또는 이 책을 통해서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들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책에 관한 이야기와 수다 책이다의 이준영이었습니다.